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네, 됐어요? 네. 잘 보내고 있어요. 자기소개 할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수민이 나 나오고 있어. 걱정마. 하나, 둘, 셋. 세게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요. 지금 4학년 취업준비반에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진메이홍, 김미홍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상해에서 14년 가까이 유학하다가 한국으로 대학 온 21살 하수민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최병록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2년이 됐고요.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이 다 재외 동포라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취미 삼아 관심 있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기업 중에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있어요? 제가 중국 기업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네. 뭐 알리바바나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워낙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중국 친구들도 이제 직접 좀 막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그쵸. 있나요? 아무래도 네, 알리바바는 맞습니다. 완전 대기업이고 네. 샤오미도 지금 많이 커지고 하니까 네, 다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BAT라고 이렇게 같이 불러요. BAT. 네, 각각 B는 바이두를 뜻하고 A는 알리바바 그리고 T는 텐센트 이렇게 뜻하는데 중국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뭐 대기업 하면은 바로 BAT가 떠오를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선호하거든요. 네. 혹시 그럼 한국 대기업 중에서 선호하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 대기업이요. 삼성이나 삼성, 맞아. CJ, 저도 삼성. CJ도 괜찮을 것 같은데 CJ 어때요? CJ는 이제 음식 푸드 계열 쪽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래 되게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빕스나 이런 계절밥상 이런 것처럼 워낙 대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직접 일하게 되면 어때요? 혹시 그거는 이제 아시나요? 정말 좋아하던지 완전 바뀌던지 그래서 좀 하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취준생 분들이 이제 취업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좀 더 중국보다는 많이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연봉이 높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의 월급이 대기업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면 아무래도 이제 연봉은 높지만 좀 자기의 시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연봉도 좀 중요하게 보는데 그 회사의 네임 밸류, 네, 그 맞아요. 레퓨테이션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삼성을 선호하나요? 연봉 페이가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망하는 기업 중에 1순위로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페이는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지역을 통틀어서 베이샹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북경이랑 상해랑 그리고 광주.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 지역마다 이제 취준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또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이 있어요. 인텔이 있고 그리고 노키아도 있고 그리고 바이두가 북경에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보면은 필립스
있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심천 혹시 아시나요? 난 잘 몰라요. 잘 근데 심천이 좀 되게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심천에 보면은 텐센트가 심천에 있어요. 텐센트가 있고 그리고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세븐일레븐 편의점 혹시 아시죠? 네, 그 회사도 심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준생들도 이제 심천으로 가게 된다면 세븐일레븐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지방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집이 지방인데 서울 올라서 공부를 하고 이제 취업은 다시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경우 말고는 보통 다 서울로 취직을 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 와서 느낀 건데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 서울시 안에서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게 거의 다 여기서 취직을 원하고 이제 대기업이나 뭐 좋은 회사들은 다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는 또 땅이 크니까 좀 집하고 가까운 지역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집과 가까운 도시를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그럴 수밖에 네네네. 없는 것 같아요. 이틀 걸려서 집 돌아가고 막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제가 멀리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멀리 가서 거의 티베트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막 3일 정도 걸리고 와, 막 그래요. 지역 말고도 어떤 부분을 선호하면서 기업의 선호점이 있을까요? 일단 일의 강도를 맞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대학생들은 좀 관념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은 게 나의 시간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선택 기준이 워라벨이냐 임금이냐 그러니까 돈이냐 두 개를 놓고 보통 판단을 한다 하더라고요. 워라벨이 뭐예요? 워라벨이 워라벨이요. 처음 들어보는 워라벨? 워라벨? 무슨 영어를 줄인 세탁소 거예요. 이름 같은 느낌이에요. 워라벨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거나 주말이 있는 삶 이런 걸 찾는 것을 이제 워라벨이라 하고 아니면 워라벨을 포기하는 대신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임금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냐 임금이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빡세게 굴려도 돈이 많은 버는 걸 좋다 하는 친구들은 임금을 선택하는 거고 저녁이 있는 삶이 좋다 하면 워라벨을 선택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업을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친구들 이제 웨이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위챗에 이제 스토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보면 이제 막 그 회사의 인테리어를 보고 회사를 이제 고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인테리어가 예쁘면은 그 회사가 자기 이렇게 자랑. 좀 시설에 많이 신경을 썼다. 그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준다. 막 돈이 많다. 네, 돈이 많다. 뭐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인테리어가 확실히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보다 뭔가 자유로운 느낌 나고 뭔가 맞아요. 창의적인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돈이 많은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보러 갈 때 화장실 한번 가보라고 화장실은 또 왜요? 이제 휴지를 봤을 때 한 겹인지 아니면 두 겹인지 아니면은 부드러운지 막 이제 이런 걸로 이 회사의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야. 네, 휴지 이 사소한 것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테리어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맞아요. 비슷해요. 면접 볼 때 막 끈질긴 질문 세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막 잡고 안 놔주는 계속 같은 질문을 잡고 안 놔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면접 때 내가 그런 걸 당했다 그러면은 조금 또 되게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에서 압박 면접 해가지고 일부러 되게 곤란한 질문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곤 하잖아요. 네네네. 대처 상황 같은 게 대처 상황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런 압박 면접 질문 같은 거 말고 네. 이제 어떤 대기업에서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제일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 하고 그 책에서 제일 기억 남는 뭐
문장 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기업을 되게 좋게 볼 것 같거든요. 수민 씨 최근에 오히려. 읽은 책이 뭐예요? 씨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한 단락만. 편 소설을 읽었어요. 이만큼 가까이라고 장세랑 장세 그럴 거예요 아마 작가님 이름 까먹었는데. 회사를 선택할 때 보면은 좀 기업 오너의 이미지 같은 것도 보지 맞아. 않나요? 아, 그치? 한국에서도 유명한 CEO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시는 분 중에 하나가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님,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현대카드가 뭐 문화 사업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는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 CEO를 보고 기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도 역시나 그런 많이 언급되시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취준생들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시안 이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4대 보험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중국에서는 5개의 보험과 하나의 연금을 이제 통틀어서 오시안 이진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CJ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되게 이제 그 회사가 여성들한테 비교적으로 대기업들 비교적으로 잘 해주고 또 그 CJ가 찾아보니까 여대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스타트업이나 되게 중소기업, 엄청 작은 기업들이 와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네 회사를 해서 이런 회사도 참 괜찮겠다.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소규모로 일하다 보면 이제 서로 친해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선호도가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 사람이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마찰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마찰도 생길 텐데 좀 저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 네. 그런 거는 좀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의 마찰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적다 보니 수직 관계도 좀 적을 테니 그 그쵸. 정도 마찰은 감안할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최근 기사가 이제 스타트업에도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기업 분위기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들어간 사람들이 대표님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디자이너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새로 신생하는 작은 브랜드에 입사를 하셨었어요. 근데 수민이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 쪽에 속하는 이제 전체 직원이 한 10명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근데 브랜드 자체는 인기가 조금 있어요. 저 연예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였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을 퇴사하게 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장님과의 이 지향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결국을 퇴사했거든요. 사장님과 좀 비슷한 걸 지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회사의 훈련 기회를 되게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이제 나에게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그만큼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연봉이 이렇게 차차 늘어나는 거? 그게 조금 많이 클 것 같아요. 회사를 볼 때. 그러면은 승진이랑 승진, 연관되어서 얼마나 승진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이 회사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좋다. 저는 칼퇴근이요. 칼퇴근이요. 와 확고하셨어. 평소에 운동하고 뭐 헬스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퇴근하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퇴근하고 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회사 구성원들에게 취미 활동 같은 거를 잘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내 동아리 같은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사내 동아리.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데 회사에 만약 수영 동아리가 있어서 만약 수영 동아리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우리랑 달라.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다니 쉽지 않은 거예요. 실내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 기업의 분석에 어떤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국도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강세인 사업군이 있잖아요. 뭐 지역 특색에 맞게 그리고 혹은 접근성에 맞게 지역마다의 특성화된 사업군이 다 다른데요. 적게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여의도에는 좀 금융 기업들이 몰려 있고 또 맞아요. 강남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좀 몰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그 넓고 넓은 땅 중에서 어떤 지역이 어떤 사업군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지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야, 그런데 이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퇴근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전부 다 아웃으려면 저희 녹화 2박 3일을 해야 하거든요. 싫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무섭게 성장 중인 IT 기업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몇 개의 도시들로 추려지겠죠? 그렇죠. 네, 중국에서 특히 IT 기업들의 그 주둔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3개 정도로 추려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보면 알리바바나 화웨이 같은 기업의 창업주들이 대학 동기들하고 왜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을 때 나왔던 단골 지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마 심천이었을 거고 네. 또 국제도시인 상해도 있을 상해. 거고 상해. 또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베이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알아보기 전에 궁금한 게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부터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베이징, 상하이조차 하면은 뭐 지도상에 딱 펼쳐놓고 보면 어디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위쪽. 네. 위쪽.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럴까요? 혜희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키워드 하나, 도시 기반 성장 기업들입니다. 네. 제가 또 폐내비, 폐구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넓은 중국 지도에서요, 주요 도시들의 위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중국을 6대 권역으로 살펴보면요, 서남, 서북, 화동, 화북, 중남, 동북 이렇게 나뉘는데요. 벌써 좀 어렵죠? 네.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도시들은 화북, 화베이, 그리고 화동, 그리고 중남입니다. 네, 먼저 화북 지역, 화베이를 살펴보자면 내이몽구 자치구나 허베이성, 베이징, 텐진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중국의 3대 항구인 텐진이 있어서 여러 산업과 또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죠. 네. 이 화북 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전자통신 기업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샤오미나 레노버, 징동닷컴 등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죠. 으쓱하시네요. 네. 이 정도면 뭐. 남희 씨가 많이 으쓱해 하시는데 끝까지 네. 이 모습 잃지 않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화동 지역으로 알아볼게요. 화동은 상하이나 칭다오, 청도가 있는 산둥성 그리고 항저우 등이 속한 지역인데요. 네. 네, 지금 방금 언급된 이 지역들도 우리들에게 너무 친숙한 곳들이죠. 화동 지역은 넓이상으로는 가장 좁지만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산업이 아주 밀집적으로 발달한 곳입니다. 또 남규 씨가 으쓱할 만한 이야기를 던져야 돼서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뭐 이 지역에도 또 많은 대기업들이 있죠. 뭐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기업, 항저우에 위치한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알리바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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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칭다오에 있는 하이얼이 네. 대표적. 알죠, 그럼요. 알리바바, 하이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중남 지역을 살펴볼 텐데 이 지역에는 허난성, 광둥성, 홍콩, 마카오, 하이난성 등이 속해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매력들이 공존하는 지역일 것 같아요. 네. 네, 이곳에 아마도 요즘 가장 핫한 기업들이 많이 주둔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광둥성에 있는 선전의 화웨이, 텐센트,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 그리고 드론으로 유명한 DJI까지 이 창업도시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주요 지역들은 살펴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지역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을 꼽아볼까 하는데요. 네. 일선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네, 키워드 둘, 일선 도시들의 비상입니다. 일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 선전 이렇게 4개의 도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이 각각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대거 성장 중입니다. 네.
자, 일단 베이징, 상하이, 선전 이 세 도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베이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베이징의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유는요. 베이징 정보기술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곳, 바로 중관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관촌이 여의도의 50배 넓이라고 합니다. 뭘 하든 중국은 엄청 크고 넓네요. 네, 크네요. 입주 기업만 2만여 개, 스타트업은 3,000개, 우와. 벤처 투자 규모가 중국 전체 투자 규모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IT 창업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베이징은 이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네. 뭔가 더 삐까번쩍, 의리번쩍한 뭔가 스마트한 럭셔리하고. 인재들이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베이징 하면 떠오르는 게 베이징대, 북경대학교잖아요. 네. 베이징에는 세계대학교 순위 25위에 랭크되어 있는 칭화대, 그리고 또 38위에 랭크되어 있는 북경대가 모두 속해 있는데요. 네. 명문대가 양성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는 점이 또 베이징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세계 1위 PC 기업인 레노버와 바이두, 샤오미 등이 바로 이 베이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의 창업주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북경대 출신이고요. 중관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하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상하이에서 강세인 기업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주식, 은행, 보험 등의 금융 계열과 또 하나는 다국적 기업, 외국계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그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더 유명하고 접근성이 높은 도시는 상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상하이의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아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국과 상해 제가 다 있어봤는데요. 좀 방금 뿌듯했던 것이 제가 또 북경대 부속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투가 달라지시네요. 예. 그래서 그 인재가 지금 차이나코드에 있다. 라는 말 한번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북경대 부속 초등학교고. 초등학교. 또 상해 같은 경우는 뭔가 북경의 의리번쩍한 빨간색 느낌의 중국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 상해는 뭔가 모르게 이국적인 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들은 얘긴데요. 그 외국 분들이 상해 클럽을 또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서 되게 들은 또 얘기죠? 혼자 여행 가야 하나요?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부터 해서 좀 외국 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살기 참 좋은 동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국적인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봤더니 현재 상하이에는 지금까지 총 573개의 다국적 기업 본부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약 450여 개의 기업이 상하이에 현재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와.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그리고 필립스, 코카콜라, 나이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네. 아직도 굳이 정부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거물급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상하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선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곳은 제조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선전에서는 못 만드는 물건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원래 이곳은요 작은 어촌 마을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1979년 중국 최초 경제 특구로 지정이 딱 되면서 이와 같은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 선전에서 못 만드는 게 없다고 방금 남규 씨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짝퉁 시장에 짝퉁. 정말 최고를 달리고 전국으로, 있는 네.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제조업과 스타트업이 만나서 이 중국 IT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 발표에 의하면 중국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홍콩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미국을 비롯한 또 인도, 영국 등 이 전 세계 각국에서 창업을 위해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창업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이 발굴한 거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일선 도시들이 이어서 중국에서 어떤 도시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키워드 셋. 혁신 도시들의 반란입니다. 네. 저희가 언제까지고 이 일선 도시들만 계속 언급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자, 일선 도시들을 이을 새로이 주목받을 도시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도시 후보 중에서
스촨성의 정두가 1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네. 이 스촨성의 청두. 이 청두라는 지역을 보니까 거주민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뛰어나고 교통, 물류, 운송 분야에서 효율성이 뛰어나서 기업들이 상업 활동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지역이다. 이런 평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정두 같은 경우는 IT 첨단 사업을 끌어들여서 성공을 또 이뤘는데요. 2005년 청두에 이 하이테크 개발구가 생기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또 이 중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이곳에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하죠. 네. 네. 이런 변화가 있은 후에 청두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선 도시보다 생활비가 좀 현저히 낮아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이 밖에도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 덕분에 천지개벽 중인 2, 3선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꾸이저우의 꾸이양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 32개 지방 도시 중에 25위권 밖이었던 도시였는데 한순간에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와. 네. 애플의 영향이었는데요. 애플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애플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 최초로 구이양에 구축을 하면서 태세 전환이 된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대기업 회장들이 찾는 발걸음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지역별 대표 기업들과 또 어떤 산업들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중국 기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